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일찍 치러질 것을 대비해 제주도가 지역의 주요 현안을 대선 공약 과제로 확정했습니다. 과연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원희룡 도정의 중앙 절충 능력이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김현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준공된 제주 해군기지. 한 달 뒤 해군은 공사 지연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회 등에 구상금 34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구상권 철회 결의안이 발의됐지만 해군은 입장을 바꾸지 않는 상황. 제주도는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등 23가지를 19대 대선 공약 과제로 확정했습니다. 공약 과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제주 4.3 특별법 개정과 유가족 지원, 제주 신항만과 제2공항의 조기 개항도 포함됐습니다. 제주 스마트시티 조성과 송배선선로 지중화 사업,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과 도전역 하수 처리구역 확대 등에 모두 17조 1,7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세미나 그리고 내부 토론을 거쳐가지고 확정을 했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라든가 강정 구상권 철회 그리고 4.3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주도는 국회와 정당의 공약 과제를 전달하고 대선 후보별 공약 과제에 포함되도록 물밑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공약이라는 게 결국 실천해야 되는 실천 과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이고 그런 정책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지난 18대 대선 공약 가운데 제2공항 외에는 실제로 추진된 것이 없었던 만큼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 절충 능력에 힘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항공 콜센터가 현행대로 제주에 유지됩니다. 제주도는 어제 오후 제주항공 임원진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한 폐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콜센터 폐지는 외주업체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던 제주항공이 지역사회 반발 등 도민 정서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해조류인 괭생이 모자반은 해안 경관을 훼손하고 어선 운항에도 피해를 줘 바다의 불청객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파도에 밀려온 괭생이 모자반이 해수욕장을 뒤덮으면서 제주시가 긴급 수거에 나섰습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수욕장에 펼쳐진 푸른 바다 위로 시커먼 물체가 파도를 따라 넘실댑니다. 파도에 떠밀려온 괭생이 모자반은 모래사장에 길다랗게 늘어섰습니다.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예상하지 못한 불청객의 인상을 찌푸립니다. 바닷물은 색도 이쁘고 깨끗한데 주변에 있는 환경이 더 잘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파도에 떠밀려온 괭생이 모자반이 백사장을 뒤덮자 제주시가 중장비를 동원해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제주시 북부와 동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500톤가량이 유입됐고 이 가운데 150톤가량 수거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모자반 덩어리가 먼바다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제주 바다에 자생하는 모자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연안선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서 부유되어 있는 괭생이 모자반이 접근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국에서 유입되어진 괭생이 모자반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괭생이 모자반은 4월까지 발생하고 앞으로 중국 해역에서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수산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정부가 푸드트럭을 합법화한 지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런저런 규제에 묶여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이 푸드트럭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장소를 늘린다고 하는데 과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드트럭에서 핫도그를 파는 송경호 씨. 송 씨는 지난해 제주 시내항공원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공원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거의 매출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니까 결국
합법적인 차량이 지정 장소에서 장사를 못하고 저희도 불법적인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도내 푸드트럭은 100여 대, 10여 대만 허가된 곳에서 영업할 뿐 나머지는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원과 관광지 등으로 제한됐던 푸드트럭 영업 장소를 도지사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현재 12곳인 영업 장소를 2배 이상으로 늘려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도로에서는 그 푸드트럭 영업이 안 되었었는데요. 작년 12월 30일 그 푸드트럭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도로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7개소 12대에 대해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푸드트럭이 늘어나면 지역 상인들과 마찰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역 사람들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또 순환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5일장처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와 위생 관리도 푸드트럭 양성화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구제역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다른 지방 쇠고기의 제주도 반입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제주도는 구제역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시행했던 다른 지방 쇠고기 반입 금지와 살아있는 가축의 반출 금지 조치를 오늘 0시를 기해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의 반입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의 공적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숭고한 헌신들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1931년 일본 비행학교의 훈련생이었던 제주 출신 임도현 선생. 항일투쟁에 나서겠다며 비행기를 몰고 중국 상하이까지 1,800km를 날아 탈출했습니다. 중국군 비행교관으로 조종사를 양성했고 일본군과 전투 중 총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임 선생의 이 같은 행적은 6년 전 유족들이 고향에 조그만 기념관을 만들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공군상원학교에서 중청을 맡고 있는 장개석과 함께 항일을 했던 이런 자료들이 그만큼 중요한 임무고 특유시찰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항일 활동 중에 하나인데 유족들은 10여 년 전부터 임 선생의 활동이 담긴 자료들을 수집했고 유골에서 총상도 확인해 독립유공자 선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남긴 기록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에서는 8차례나 탈락했습니다. 비행기를 끌고 건너가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독립유공자 포상 자체가 그러면 근거 자료로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 발견이 되지 않으신다면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 거죠. 제주에서도 많은 애국지사들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유족들은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숭고한 희생을 기려야 한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98주년 3.1절을 맞아 오늘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시 조천읍에서는 오늘 오전 시민 1000여 명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 동산까지 행진을 벌이고 만세 삼창을 하며 3.1운동 당시 조천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25회 조천 만세 대행진이 열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평화 행진이 진행되며 3.1절 제주도 대회 70주년 기념 거리 굿과 함께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출범식도 열립니다.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이 사라지는 학교들이 전국에 적지 않습니다.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데다 학생 수도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 남아있는 학생들의 학습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MBC 경남 송민화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초등학교. 다음 달 개학하지만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은 없고 학급도 2학년부터 시작합니다. 졸업생을 보내고 남은 전교생은 고작 6명.
좋은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학교가 언제 사라질지 모를 처지입니다. 입학 때 되면 다른 학교에서 하는 입학 행사도 부러워하고 내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도 아이들 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역시 취약 통보서가 학교에 한 장도 안 들어오고 신입생이 없어 올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초등학교는 경남에만 모두 9곳에 이릅니다. 전국적으로도 신입생 수는 10년 전보다 23%나 줄었습니다. 저출산 현상에다 직장을 찾아 도시로 떠나는 젊은 부부가 늘면서 생긴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적정 규모의 학생 수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남아있는 학생들의 학습권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적정 규모의 학생 수가 유지가 돼야 우리 아이들의 교육 과정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분교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곤란할 경우에는 학부모님들 의견을 받아서 통수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가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학습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등 학생 유치에 애쓰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민아입니다. 네, 3일절인 오늘은 아침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낮에도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한낮에는 두꺼운 겨울 외투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낮부터는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 양은 5에서 20mm가량이고요. 밤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산간 지역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올라 있고요. 낮 기온도 16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서부 지역 하늘은 흐리지만 현재 기온은 10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동부 지역도 비가 오기 전까지는 온화한 날씨를 보이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최고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섬적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10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을 기해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점차 거세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듯 그치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3일절 휴일을 맞아 봄 정취를 즐기려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관광업계가 반짝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어제 4만 4천 명에 이어 오늘 4만 1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4% 증가한 규모로 제주 기점 항공기 예약률은 90% 이상이며 콘도미니엄은 57%, 렌터카 53%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모수협 간부 48살 송모 씨를 보험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무면허로 지게차 작업을 하다 어민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뒤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송 씨의 휴대전화와 메모를 분석해 다른 수협 간부들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렌터카 내비게이션 업체가 소비자 고발 전문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이영돈 PD를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이영돈 PD가 만든 동영상에서 자신들이 내비게이션을 고의로 조작해 최단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업체는 제주지방경찰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사고 위험이 있는 516 도로나 앞 1100도로 구간을 안내하고 있지 않다며 다른 업체의 내비게이션과 비교했을 때도 도착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휴가를 나와 10대를 성추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마용주 판사는
지난해 휴가를 나와 제주 시내 한 도서관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군 복무 중이어서 군사 재판을 받았고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바 있습니다. 해군 제주기지 전대가 강정마을 해녀들을 대상으로 잠수 질환 치료 장비인 챔버를 이용한 의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챔버는 고농도 산소를 흡입해 몸 안의 질소 배출을 촉진시켜 잠수 질환을 치료하는 장비로 해군 특수전 전단과 해난구조대 장병들을 위해 도입됐고 안전성 검사를 거쳐 해녀 의료 지원에 쓰이게 됐습니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개선 방안이 오는 6일 확정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개최된 요일별 배출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과 이번 달 2일 소상공인과 관광협회, 읍면리장협의회 등이 참석하는 종합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개선안을 오는 6일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도내 1,700가구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원하는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 사업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사업으로 16억 6천만 원이 투입돼 단독주택에는 최대 6kW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의 50%, 공동주택에는 미니 태양광 설치비의 70%가 지원됩니다. 참여 기업은 오는 17일까지 선정하고 도민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